막판 대역전골이 터질까? 히든카드, 선거의 여왕도 등판한다. 과거 선거의 여왕이죠. 박근혜 전 대통령. 일단 이 막판 역전을 하기 위해서는 저는 세 가지가 지금 아주 빠른 속도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여성표, 분노투표를 하는 그러려면은 이 무슨 뭐 부추기는 이런 차원이 아니고 얼마나 이 그 집단이 부도덕하고 그 여성 비하적이고 젠더 갈등만 일으키려고 하고 어떤 대책은 없고 뭐 실력이 있어야지 대책이 나오죠. 자,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부각을 시키는 그 노력이 하나 있어야 되고, 하나는 이 이전 투구를 벌이는, 조금 전에도 계속 설명드렸지만은 이재명과 이준석, 이재명의 도덕성, 거짓말, 지금 뭐 자기 아들 그 2022년 됐을 때는 한 1,000만 원 정도 도박 빚졌다고 했는데 지금 검찰 공소장, 그러니까 법원이 인정한 공소장에 보면은 2억 3천만 원이죠. 23배나 축소를 한. 그것도 허위사실 공표네요. 지난 대선 때. 자, 그런 부분들. 아버지, 아들, 배우자, 전부 다 일종의 전과자. 김혜경 씨도 지금 150만 원 2심까지 선고받았죠. 지금은 과거에 그 조카를 변호했던 이야기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이 그 사귀던 여성을 살해한 그 조카를 변호한 그런 이야기까지도 다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부분들이 지금, 그리고 뭐 욕설 이런 것들이 보면은 이게 왜 그런 일들이 벌어졌는지 지금, 그 아들 문제, 그리고 아들 문제에 대처하는 이재명의 모습을 보면은 다 부각이 되는 것이죠. 지금 뭐 인터넷 밈 같은데도 이재명, 그리고 아들, 부인, 또 그 조카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저는 이제 과거 본인들이 했던 발언을 가지고 하는데, 제가 뭐 차마 전해드리지는 않겠지만, 다 지금 한두 번 보셨을 것입니다. 아버지는 뭐 어떻게 하고, 아들은 어떻게 하고, 이 부인은 뭐 카드 긁고, 뭐 이런 거, 그런 거,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그리고 또 여기에 맞물려서 이준석을 지금은 이제는 분명히 사표가 된다. 분명히 사표가 된다. 뭐 미래에 대한 투자, 이것은 홍준표의 말장난이고, 그 부분들, 그 이전 투구하는 이 상황을 적극적으로 좀 활용을 해야 되고, 가장 시급한 것은 보수청의 총결집입니다. 이게 아직도 저는 완성이 안 됐다고 봅니다. 이재명은 완전히 완성을 해가지고 자기 지지청 결집이죠. 이재명은 완전히 완성을 해서 이제 거기서도 좀 흔들리기는 하겠지만은 일단은 완성을 한 상태인데, 저는 이 보수청 총결집이 아직도 한 80 정도밖에 안 됐다. 남은 기간 20을 해야 된다. 가령 오늘 사전투표율 34.74% 나왔죠. 그런데 1, 2, 3위 지역별로 하면은 1위, 3위가 전부 다 호남입니다. 전남이 56.50, 전북이 53.01, 강조가 52.12, 50%가 다 넘었습니다. 사전투표율이. 그런데 영남은 대구가 꼴찌 25.63, 부산이 30.37, 경북이 31.52, 경남 31.71, 울산 32.01, 호남 3곳이 전부 다 1, 2, 3위를 차지했고, 영남 5곳이 밑에서 1위부터 5위까지를 다 차지를 하는. 자, 이것이 얼핏 봐도 호남은 이재명 지지세가 강하니까 이재명 쪽에 유리하겠죠, 아무래도. 그리고 영남은 이렇게 아직까지도 좀 확 뭔가 불길이 당겨지지 않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물론 TK 지역도 그렇고 TK, PK 영남권이 나중에 이제 본투표에서 많이 참여를 해서 나중에 전체 투표율은 비슷해집니다. 과거에도 그랬습니다. 과거 선거에서도. 그렇지만 어쨌든 그 첫 번째 사전 투표에서 이렇게 한 배 이상 차이 나는 이런 것은 좀 정치적으로 판세를 좀 읽을 수가 해석을 할 여지를 남기는 겁니다. 그래서
본투표에서는 다 나가시겠고 또 사전투표가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엉망진창이기 때문에 이것을 외면한 측면도 있기 때문에 본투표에는 올라가리라고 보지만 어쨌든 지금 지지층 총결집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과거 선거의 여왕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내일 대구 보수의 상징적인 곳이죠. 서문시장을 찾습니다. 서문시장 찾아갑니다. 자, 박근혜 대통령을 사랑하는 모임 박사모에서 언론에 공지를 했는데 저도 이거 개별적으로 이것을 추진했던 전직 국회의원에게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게 성사가 됐다고 내일 서문시장에 가신다고 또 본인이 역할을 한 전직 대구 출신 국회의원으로부터 저도 연락을 받았는데 박사모가 일단 언론에 공지를 했다고 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31일 낮 12시 30분 서문시장을 방문한다. 내일 토요일 낮 12시 30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서문시장 갑니다. 서문시장 가서 어떤 이제 상인들과 이제 서로 이제 그 만남도 갖고 시장을 보러 온 시민들과도 만나고 하겠지만은 뭐 일종의 뭐 그 유세를 한다든가 그러지는 않겠죠. 전직 대통령으로서 품위 있게 할 겁니다. 문재인은 그때 뭐 총선할 때 뭐 유니폼 입고 파란색 유니폼 입고 뭐 현장에 다니면서 마치 선거운동원처럼 그렇게 했지만은 전직 대통령이 할 일이 아니죠. 그건 품위 있게 지원을 하는데 상징적인 서문시장에 갑니다. 그리고 어제 사전투표 첫날 그 달성사저 인근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이 올림머리 차림으로 이렇게 그 투표를 했죠. 그리고 취재진이 보수 단일화에 이제 단일화에 대해서 질문을 하니까 웃으면서 제가 지금 그런 거 말할 부분이 아니다. 그렇죠. 투표하러 가서 그렇게 이야기하면 또 안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했는데 사전투표 후에는 사전투표를 적극적으로 많이 해주셔야 투표로 올라간다. 꼭 투표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자, 어쨌든 이제 내일 이 서문시장에서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도 지금 지켜봐야 되는 부분인데, 제가 8080 오늘도 이 대구 지역에서 지금 현장에서 뛰고 있는 이 정치인들과 좀 통화도 하고 했는데 반드시 8080이 돼야 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2년에 승리했을 때, 문재인을 꺾고 승리했을 때, 우선 전국적으로 그렇게 되면 좋겠지만은 그 보수의 심장부인 TK에서 80% 이상 투표, 80% 이상 득표를 해야지 승리의 첫 번째 요건이 완성이 된다고 저는 봅니다. 물론 부산, 울산, 경남에서도 60% 이상 그 투표율은 뭐 70% 넘기고 득표율이 60% 이상 이게 이제 승리의 방정식이죠. 그걸 이뤄야지 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여성표도 그렇고 이전 투구하고 있는 이재명과 이준석의 표를 가져오는 그걸 의미가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데 제가 오늘 또 들은 이야기는 8080이 좀 어려울 것 같다. 아마 열심히 노력하면은 한 그 75%까지는 올라가지 않겠느냐고 하는데 그것도 상당히 현실적으로 현재 상태로는 여의치 않은 것 같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TK에서 받은 득표가 80%였고 윤석열 그 전 대통령이 받은 게 한 75% 됐죠. 그런데 최소한 그것보다는 올라가야 된다. 그래서 그것이 승리의 첫 번째 요건이다. 그런데 그게 좀 잘 안 되고 있다. 그래 이제 분위기가 느껴지니까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나섰다고 봅니다. 자, 박근혜 전 대통령 평소에 그런 스타일이 아니죠. 선거가 다가왔다고 해서 본인이 직접 가서 사실상 선거 지원을 하는 그런 스타일이 아닙니다. 저도 1997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달성의 보궐선거에 출마했을 때부터 제가 담당 취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취재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 스타일도 알고 한데 지금 이렇게 나왔다는 것은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 특유의 애국심이라고 봅니다. 애국심. 애국심은 누구를 의심하지 않죠. 박근혜 전 대통령 애국심. 지금 만약 이 상태에서 이재명이 집권을 하게 되면은 나라가 어떻게 될지 그런 부분을 판단을 해서 나왔다고 봅니다. 그래서 선거의 여왕 그것은 과거의 명칭이죠. 얼마나 득표하는 데 도움이 될지는 지금 뭐 예단할 수 없지만은
그만큼 절박하다. 지금 보수파 전체 진영이 그만큼 절박하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내일 서문시장 방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제 이 사전투표는 끝났고, 남은 문제 정말 지지층 총결집하고 도덕성이 그대로 바닥이 다 보여준, 바닥을 보여준 이재명과 그 이준석의 이전 투구가 선거에 이제 막판 큰 변수로 등장을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새로운 전략도 초단기 전략을 짜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이 보수층 총결집 막판까지 끝까지 해서 이재명의 집권을 막아야 되는데 그 시간이 지금 별로 없습니다. 총 결집을 할 순간이 왔다는 생각을 합니다.